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양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노인회 참석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근 대한노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권 대한노인회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병순 대한노인회 교육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용 대한노인회 선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철수 대한노인회 선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용렬 대한노인회 부회장 겸 인천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건실 대한노인회 부회장 겸 강원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mon우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춘식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철구 대한노인회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열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수용 대한노인회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준근 대한노인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영수 의원님, 글쎄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대한노인회 전국 천만 어르신 대표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후보님께서는 다양한 정치 경력 속에서 국민의 최선을 다하시는 세상의 정치인들이 그 어떤 외압이나 희위에도 흔들리지 않는 꼿꼿함과 청렴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 앞두고 후보님께서 제시하신 어르신 정책들은 우리 노인회와 전국의 어르신들께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유엔회를 챙기게 된 것은 현재 나이 65세 이상은 1960년 이전의 출생으로 50년대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존재하게 해준 유엔의 고마움을, 그리고 75년에 공익이 폐지된 유엔회의 존재를 역사에 되살리기 위한 유엔회의 국민 재지정 제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전쟁의 폐허와 기회 속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에 당당한 경제대국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으니, 그 당시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던 유엔을 기억하고 잊지 마실 뿐 아니라 1991년 9월 17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합의해서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동년 7월 13일 국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던 사실을 상기하시고 한반도에 현존하는 두 개의 국가로서의 과정을 전후 세대에 알려주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개의 대한노인의 현안과 건의 사항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김문수 후보님의 건승과 기원을 기원드리면서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에 대한 더 큰 희망이 되는 뜻깊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도착하는 대로 말씀을 주시겠고요. 우선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준근 대한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노인회 상임부회장님들 그리고 이사님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준근 회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노인 연령을 1년에 1살씩 올려서 앞으로 75세 이상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시적절한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어려 보이는 제가 우리 법상 노인이 된 지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노인으로 대접받거나 예우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노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법상 제가 만 65세가 지나서 대한노인회 이제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우리 회장님 제안을 법제화해서 저를 좀 노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배 세대들의 삶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피땀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땀방울로 다음 세대를 키워오셨습니다. 특히 대한노인회는 그런 선배 세대의 지혜가 해안에 모이는 핵심 축이자 세대 간의 화합을 이끌어가는 귀중한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는 그러한 선배 세대의 노고에 보답하고 또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이미 노인 정책에 대해서 밝히셨는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노인 정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원내대표로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이러한 공약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계절이다 보니까 온갖 약속과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중근 회장님 사업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액수가 크다 하더라도 그 수표 부도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누가 공약을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1월 22일 날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이 노인회를 방문해서 직접 찾아뵙고 어르신들의 그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오늘 또 여러 어르신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새로이 공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인물 간 비교를 하기가 너무 쉬운 선거입니다. 같은 경기지사를 역임했는데 그런 실적과 성과, 청렴성의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간파하는 해안으로 나라를 구해주시기를 우리 대한노인회 간부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잠시 후에 도착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자유스럽게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예, 송 회장입니다. 예. 공영당에 지금 주 5일 무료 중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주 부식비도 작고 조리사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로당 내 365일 무료 중식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부식비와 조리사를 초등학교 학생 수준으로 좀 높여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을 노인의 추천으로 1명씩을 비례대표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봄, 가을에 전국 노인 대표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가지고 위안잔치를 할 그런 생각은 좀 없느냐. 이 세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7일 중식비 지원은 후보 공약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부식 단가 상향 책정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이 한번 검토. 초등학교 수준으로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1명씩을 비례대표로 노인대표로 하나씩 추천받을 의향은 없는지. 예. 통상적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때 시도의원 비례대표는 청년, 여성, 또 장애인 이렇게 대상을 선별해서 비례대표를
이제 공천을 주는데 오늘 우리 노인분들도 비례대표 지원안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저희들 예, 당내에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보다는 요즘에 이제 65세가 노인 연령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시도의원들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공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검토를 하겠지만은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의원으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공천을 하도록 나이 그전에는 뭐 65세, 70세 이렇게 사실상 공천을 할 때 공표는 안 하지만은 사실상의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을 다 철폐해서 노인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또 활동성이 있으면은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지역구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는 사실 뭐 좀 큰 데는 모르지만 서울이라든가 같은 데는 비례대표 의원이 많습니다만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의원 비례대표가 두 명밖에 한 3명,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청년 이렇게 할당하다 보면은 여성은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여성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그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지만은 서울이라든가 경기 같은 대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그런 금방 우리 고강선 회장님의 그런 말씀을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면 당연히 1년에 한두 번은 대한노인회 간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있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이소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오셨어요? 지난번에 부식비 남은 돈을 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작년 10월 29일 날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좀 보시죠, 이게. 천천히 이쪽으로 회장님 앞으로 보시죠. 회장님 막상 아니, 악수. 이분은 악수하시는 모습을. 이 앞으로, 카메라. 카메라 보시죠. 선생님 여기 밑에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예. 네. 서울시장입니다. 후보님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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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인사 나중에 하시겠죠. 나중에 안 되고 지금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임 부회장님하고 악수 안 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후보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근 회장님, 우리 어르신들 더욱 건강하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존경하는 이중근 회장님께서 특별히
애국심을 가지고 6.25 때에도 늘 그 책을 만드셔가지고 1100 며칠이죠. 그 책을 만들으셔서 그때 많이 보급을 해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킨 호국 여러 애국자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제가 특별히 감명받았던 것은 아기를 하나 놓으면 우리 부영에 무조건 1억씩 준다 이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무조건 주는 정책을 우리 김상훈 의장님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러니까 1년에 한 25조만 있으면 할 것 같다 이런데 이게 25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다른 것이 맞는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우리 부영의 이중근 회장님 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귀가 번쩍 떠지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하여튼 정말 감동을 받았고 오늘 보니까 저는 대한노인회가 우리 회장님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뵙고 말씀 올리는 거를 생각했는데 대한노인회 자체가 이리 아예 효창공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노인회의 공식 사무실을 이리로 쓰고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처가가 순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이 낳은 인물 제 아내 보고 늘 그럽니다. 순천이 낳은 인물이 이중근 회장님이 최고다. 이렇게 본인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그 호국 애국자들에 대해서 늘 선양하시고 또 아이들 출생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모범적으로 1억씩 내놓으신 분 그리고 또 그 고향 마을에 있는 분들한테도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부회장님도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김철수 선배님부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노인회가 이제는 보니까 효창공원에 있는 노인회가 아니라 바로 부영 건설에 가장 중요한 우리 산업 중에서도 이런 건설 이런 쪽에 진출하셔가지고 실제로 건설업 자체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과 또 노인회도 이끌고 계시고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이끄는 리더십이 우리 대한노인회에 있다. 단순히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은퇴하신 노인들이 아니라 현역에 계시는 노인 회장. 우리 김철수 회장도 제가 아프면 늘 양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때로는 뭐 그냥 아주 그냥 분에 넘치는 대접도 받고 이럽니다만은 우리 김철수 회장님도 늘 이렇게 잘 현역에서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현역에서 이렇게 뛰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대체로 이렇게 현역에서 뛰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사실 뭐 노인의 입회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들어지는 못해서 그렇죠? 입회 자격이 회장님 있죠? 저도 자격은 있는데 저도 현역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 제일 제가 원하는 것은 은퇴하신 분들이 아니라 현역으로 많이 뛰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험한 일을 하더라도 경비를 하든 뭐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다 현역으로 뛰는 우리 대한노인회 회원들 그리고 또 현역에 계시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사제를 개척하시는 우리 현역 의원님들 현역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재산과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대한노인회
우리 이중근 회장님과 여러 임원님들,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공개를 중앙하여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요 공약 조금 이야기. 그럼 저기 우리 후보께서 공약을 조금 말씀하실 테니까 예.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뵈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노인 부분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국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사실 40만 원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의 건강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지옥이란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관리 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안심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AI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AI 교육 또 AI에 대한 보급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던 얘기니까 유엔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헌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포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반도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1991년 9월 10일 유엔 가입을 남북한이 동시에 함으로써 두 개의 국가가 확실히 현존합니다. 유엔 기구로 160번째, 161번째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헌법에는 여러 군데가 통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헌법 전문에도 통일 얘기가 나오고 3조,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나와 있고 전부 심지어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은 선서할 것에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평화적 통일 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써야 하실 텐데 통일이 유엔에 가입된 이후로 현존한 두 개의 국가로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써도 괜찮은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유엔 자체를 인정하고 평화로운 우호 국가가 차라리 되는 게 나았지 적대국으로서 계속 싸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유엔을 과거에 유교 동란을 통해서 경험했던 나이가 65세 이상은 현재 제 나이가 40년생인데 40년생 정도 돼야 기억할 겁니다. 근데 노인들이 다 가고 나면 흔적이 없을 텐데 그 유엔에 우리에게 미쳤던 영향이라든지 현존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지. 그 당시 91년 7월 13일인가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그 당시 김영삼 대표 또 민주당
기지 총대, 대중 총대들이 해방 후 처음 있는 경사라고까지 해서 유엔 가입을 동의했습니다. 국회가 해서 해놓고 지금 그거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유엔데이도 없어져 버렸지. 우리는 각각 별개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이거는 되게 힘든 일 아닌가 해서 유엔데이를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헌법은 87년도에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된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69조 특히 대통령 취임 선서 같은 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선서를 해 오셨는데 이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 그러면 이게 현실하고는 안 맞는 일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엔데이를 확실히 하고 후손에게 유엔데이를 알려줍시다 하는 걸 역사적인 얘기로 우리 노인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통일을 하고 평화적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맞는 통일 이렇게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통일이 되는데 그 방향이 저는 일단은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한의 주민들의 합의, 동의, 땅치에 의한 통일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뭐 강제로 누구를 통일한다, 또 강제로 전쟁을 침략한다, 이건 물론 안 되고 유엔에도 동시가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평화적인 통일, 그리고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통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모두 다가 통일에 대해서 잘 합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 현장 가서 독일 그 과정을 직접 제가 가서 여러 번 봤는데, 독일의 통일의 경우도 뭐 동독이나 서독 간에 전쟁 없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침략한 것도 아니고 그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오늘 독일 연방공화국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은 전쟁 없고 서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통일이 되는 방향이 좋겠나. 그때가 이제 언제 돼야 될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 전에 서로 간에 충분하게 자유로운 교류, 특히 이산가족, 북한에 이제 있는 이산가족들이 우리하고 잘 만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잘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자유롭게 서로 대화하는 이런 과정이 더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 이전에. 그래서 적대적인 상호 간의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계속 감축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또 교류와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이 서로 상호 방문하고 여행하고 이런 자유로운 상태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 과정을 가지 않겠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통일된다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혼란과 무리가 많이 따른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회장님 또 우리 어르신들 전부 말씀도 들어가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회장님 말씀하신 그 유엔